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80분간) 할 말만, 소통은 없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도한 한 신문의 일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민주당은 불통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고, 통합진보당은 자랑스러운 불통 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국정운영은 2인 삼각경주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대통령이지만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이런 꼭지 프로, 라디오 프로가 있었죠. 네. 경제 얘기는 하셨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요. 구체성은 잃은 채 그냥 일반적인 주장만, 경제부총리가 내놓을 정도의 수준의 경제구상을 내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들이 기대했던 소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꼈고, 소통은커녕 분통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았겠다 싶습니다. 네.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지만 특검 주장은 면박주고 소통하자는 주장에는 반박하는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네. 국민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어디 갔나, 네. 이런 질문하는 국민들도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기자회견을 한 자체에 대한 평가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소통에 노력을 한 것이다라고. 이게 좀 대단한 일이죠. 기자회견을 국민들에게 하고 국정을 잘 설명하는 건 대통령의 기본 역할이고 임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워낙 그걸 안 하시다 보니까 예. 기자회견을 하는 게 뉴스고, 기자회견 하는 걸 칭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좀 답답하죠.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계속 안 하고 임기 마치시는 것보다는 중간에라도 이렇게 하시게 됐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특검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안 했다기보다는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얘기를 안 했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특검 주장은 면박 주는 걸로 끝났고, 네. 소통과 관련해서는 반박하는 걸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검 관련해서 좀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재판 중인 사안을 특검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기소되어 있는 사안들을 제외하고요. 기소되지 않은 사안, 그리고 수사가 미진한 사항, 새롭게 드러난 의혹, 이런 것들을 묶어서 특검을 통해서 정쟁을 중지하고 법리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다시 네.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정쟁을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 키워가기 위해서 제안한 게 아니라 정쟁 중단, 민생 돌보기 위한 정치권의 어떤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요. 예.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안이었던 거죠. 대통령께서는 재판 중인 사안 어떻게 특검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거 누군가가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구나, 대통령한테. 네. 아니면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코레일 고용세습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누가 지금 엉터리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과거에 철도청 시절에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자리를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에는 아예 없어진 조항이고 사문화된 사안인데, 이거를 지금 코레일에 대한 공기업 개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답답하고요. 좌편향 교과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적한 좌편향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입니다. 네. 읽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 거죠.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면 되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도 팩트와 다르죠.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는 있는지 모릅니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탈퇴했기 때문에 네. 유명무실하고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인해 장막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걱정스럽게 지금 어제 지켜봤습니다. 네. 뭐 아무리 측근이 잘못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체가 다 열려 있고요.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정도로 상황을 달리 보는 거는 대통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신 대로면 더 무섭죠. 네. 누가 잘못 보고하는 거면 그 사람을 잡아내고 물갈이를 하면 되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알고 싶은 대로 이해한다라면은 큰일이죠. 네.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사회적 대타협위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김한길 대표께서 최근에 그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제안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특검 같은 것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웃으면서 한 자리에서 들은 제안을 그야말로 이런 지하에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단순히 뭔가 대통령의 입장이 우리와 다르다 이 차원 넘어서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소통에 대해서 자기가 불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게 내가 민원을 얼마나 잘 듣고 해결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네. 간담회 자리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그 딱 그걸 들으면 첫 느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대통령께서 소통을 저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시나 보다. 예. 민원 제기하면 잘 해결해주고 또 그 간담회 이렇게 잘 짜여진 간담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잘 짜여진 기자회견 1시간 정도 진행해 주시는 거 이런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소통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감하는 건 없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과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의 얘기는 정쟁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사실 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는 게 제1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오히려 나 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이게 아마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야당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얘기하고 설득파업에 대해서도 어떤 그 중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 정치의 실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여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께서 좀 인식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나란 일은 점점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은 혹시 그 김 대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을요, 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아니 그렇죠. 야당 존중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런 것도 이것저것 자꾸 만든다고 되느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네. 그냥 어쩌겠습니까? 답답하죠. 네. 그 서울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시의적절하게 잘 제안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제 그나마 저희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관심이었던 부분은 이제 대북 문제,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이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내놓으신 게 좀 평가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급히 진행해야 될 문제이고요. 네. 북에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문제 개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답이 오늘 중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른 사안 몇 가지만 더 간략히 여쭤보도록 하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네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셨고, 네. 그 후보 지지 연설도 하셨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이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세력으로 갔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은 새 정치를 계속 주장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는 정치의 힘,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압니다. 네. 우선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이런 결합이나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인데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거기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윤여준 장관이 안철수 의원에게 이렇게 갔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아프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결합하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윤여준 전 장관이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이 그리 가셨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게 네. 아니라 저희 당적을 가진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고 의미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와 관련해서 예전에 미국에서 돌아오실 때 최장기 교수의 책을 기내에서 읽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해서 내보이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최장기 교수를 이사장으로 이제 내일의 이사장으로 모시면서 국민들에게 줬던 메시지는 네. 이렇게 노동과 복지 그리고 정치의 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이겠다는 거로 저희는 이해를 했잖아요. 네. 이 최장기 이사장은 떠나고 윤여준 장관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얼핏 드는 거죠. 안철수의 새정치가 최장집이었다는 거냐 아니면 윤여준이라는 거냐. 그 새정치가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제가 논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수백만 대, 1000만 대 넘는 차량이 돌아다닙니다만 이 차량이 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아주 단순한 색깔 신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국민들 탓이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문제냐 이런 거는 좀 고민할 타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거나 평론과 비판, 빨간색 새누리당, 파란색 민주당 이게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 쪽에서 좀 정확하게 좀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다. 새정치는 평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다. 행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되길 바란다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가 이런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좀 더 명확한 정치의 비전, 실천의 방향 이런 것들을 내놔달라. 이런 그런 면도 있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모이고 있는 새정치에 대한 기대, 정치 혁신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꺼트려지거나 열패감을 갖는 상황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야권 전체가 그런 에너지들을 통해서 거듭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동안 안철수 의원 측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느낌인데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몰고 가는 어떤 경험들이 많으셔서 그런 경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안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2014년 새해 첫 순서는 제주 강정마을입니다. 강정마을 최근 마을 회장 선거를 했죠. 마을 집행부가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설 특별 사면에 마을 주민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정마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조경철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정마을 조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에 회장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선출되신 거죠? 예, 예. 12월 30일 임시총회 임원 선출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예. 글쎄요, 마을 회장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여쭙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마을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우리 조 회장님께서는 그 해군기지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했었고요. 네. 반대에, 네. 6년간, 부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에는, 올해부터는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강동균 회장하고 같이 예, 그 예, 마을회를 이끌어 오셨군요. 예, 예. 네. 해군기지 찬성 측에서도 후보를 냈다고 들었습니다만. 찬성 측 한 분이, 네. 감사의 후보를 냈다가, 네. 그러니까, 초창기, 2007년, 6월달, 네. 마을 임시총회를, 파탄냈어요. 마을 임시총회를 파탄낸 장본이라서, 네. 그 임시총회 자리에서 부당하다, 이런 사람이, 임원할 수 없다 해서, 네. 그 회 임시총회 결의해서, 감사, 입후부라든지 피선거권까지 박탈했습니다, 그날. 네. 그러면 그 회장 후보로는 지금 회장님 혼자 출마하셨나요? 그날 총회가 자연스럽지 못해서, 네. 공고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면 있을 것 같아서, 네. 전원 사퇴하고, 새로 임시총회 그 자리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띄어서, 추천받고 된 겁니다. 심의 걸쳐서. 예. 단독 추천을 받고. 네.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50% 이상 넘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심의 걸쳐서, 당선을 된 겁니다. 예. 글쎄요, 오랫동안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그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향후 기지 반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가 교체된 마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해군기지 반대 투쟁의 방향이나 내용이 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자리에 있던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예. 일단 저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 일단 반대 기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저를 추천을 하고 저를 회장으로 뽑아준다는 것은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반대 투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저를 추천하고 저를 뽑아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올해 1월 달에 정기총회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주민의 뜻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반영을 돼서 계속 반대로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총회 결정이.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를 것이고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단행되는 특별 사면이 이달 말 설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마을에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뭐 강정 주민은 사면이 될 확률이 많다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접해보긴 했는데 예. 사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예. 법에 죄가 없거든요. 지금 저 나쁜 권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사면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무죄를 외쳐요. 우리 주민들은. 예. 사면이 아니고 무죄죠. 그는 그 권력 가진 사람들 잣대로 자기네 멋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면이 아니고 무죄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해줘야죠. 그래도 뭐 일방적으로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면 그것을 거부할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거부를 못하더라도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뭐 공식석상에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밝히긴 해야 되죠. 네. 지금 그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네. 그래도 한 10명 이상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거는 10명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벌금 같은 것까지 합치면은 네. 몇십 명, 몇백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벌금은 뭐 특별사면에서 그건 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는데 네. 아무튼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 됩니다. 벌금도 특별 사면 대상이죠. 그렇게 되는가요? 예, 낸 것도 그렇게 됩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거는 돌려받습니까? 그쪽으로 제가 무지해서. 아, 예.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기소되신 분이 500명이 넘고요. 예, 네, 그렇죠. 형이 확정된 분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네. 벌금 같은 거라든지 그런 네. 것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는데 예. 직접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징역형을 받으신 분은 확정되신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명 이상, 한 50명 안 낼 겁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우금민 제주지사가 강정마을을 방문했다던데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문자로 저도 받았어요. 강정에 들렸다가 못 만나고 갑니다 해서 문자가 왔는데. 떠나면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렇죠. 못 만나고 갑니다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중문 컨벤션에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들렸다가, 가는 길이니까, 방향이니까, 단지 마을을 거쳐서 가면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민들 앞으로 도지사 선거가 있거든요. 네. 이번 달에, 올해죠. 그러니까. 네. 그 선거용으로 우리 마을 주민을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들어요. 진짜 우리 마을 주민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인가 어디 공식 석상에서 강정 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는 그 어디 선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 주민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에 연락 없이 왔다가 그렇죠. 떠나면서 네. 문자를 못 만나고 갑니다라는 문자를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공식석상에서 강정을 왔다 갔다 강정 주민이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해서 공식석상에 아마 그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 마을의 현안들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 보셔야 되겠지만 이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정말 오래된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것 때문에 마을 내에 어떤 갈등도 상처도 많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회장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하겠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강정 주민 간의 갈등은 예. 그래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네. 강정 주민들 우리 서로 간의 갈등은. 네. 그런데 정부와의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
일단 주민들과 갈등은 기존에 처음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그러니까 예.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분들이 어떻게 공개 숙성이라든지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네. 주민들한테 용서를 빈다면은 뭐 그것도 다시 차후에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은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거,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만나고 대화하면서 네. 갈등을 해소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분들 대화와 만남의 그런 계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드실 생각이시군요. 예. 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행사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고요. 제가 아직 아까 MC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노정민 기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직 정식 취임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언제 하십니까? 1월 정기총회가 끝난 다음에 정식 취임이 되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은 기존 마을회장님이 업무를 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새해에 강정마을의 평화 그리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많은 노력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